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조합 아파트가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청주의 한 조합 아파트의 성공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합 아파트의 성공의 핵심은 역시 토지 확보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조합 아파트입니다. 2,500여 세대에 달하는 매머드 단지로 착공 2년여 만에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 아파트가 큰 잡음 없이 준공을 눈앞에 둔 가장 큰 원동력은 토지 확보가 순조로웠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옛 석재 공장 단일 필지여서 토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토지 확보가 안 돼갖고 거기에 대한 지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희는 토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유지가 됐었고.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돼 갈 시점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 문제입니다. 간혹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큰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는데 이 조합 아파트는 추가 분담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분담금도 하나도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잘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합 아파트는 업계에서 보는 성공률이 20% 정도에 불과할 만큼 계약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의 성공 사례는 조합 아파트 선택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아들 스펙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황 대표가 오늘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단양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당 청년 전진대회에 참석한 황 대표는 최근 청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맞히는 문답풀이를 하며 청년 친화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했다가 지난 4월 해임 처분을 받은 전 충북도청 공무원의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임된 공무원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아내가 휴무한 날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8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했고 2017년에는 실직한 것처럼 꾸며 2달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충청북도는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천군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지난해 1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발목을 다쳐 병원에 옮겨진 후 잠이 든 사이 해당 간부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진천군은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올해 충북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무기수의 후회와 반성이 담긴 문인화가 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흐릿하면서 진하게 한 획 한 획 정성이 실린 붓끝에서 탄생한 새우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작가는 지난 199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째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근선 씨입니다. 그에게 문인화를 가르친 오근석 화가는 박 씨와 같은 재소자들이 문인화를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모습이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된다고 말합니다. 작품 여백도 좋고 작품 구성면이나 20개 그 담체도 좋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작품으로 평가되지 않았나. 올해로 44회를 맞은 충북미술대전에선 이처럼 사연을 가진 작품부터 독창적인 시도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섬세한 색감과 개성 있는 모습으로 탄생한 민화와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풍기는 도자기, 시간이 갈수록 표현 방법이 다양해지는 한국화 등 9개 분야 420점의 미술품이 전시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 진짜 하나하나 그림 같은 걸 뜯어보면 누가 그림이든 다들 노력이 들어갔잖아, 그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감상하고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작가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채로운 입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유치원과 학교 19개를 신설하는 중기 재정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 청주 동남 1초등학교와 충주 호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3년엔 과밀 문제가 심각한 청주 대농지구의 솔밭 2초등학교, 음성혁신도시의 본성고등학교, 충주 기업도시의 용전고등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청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오늘 청주 남중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와 유초등학생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운동장을 가득 채운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명랑운동회와 각종 공연, 초청 마술쇼를 함께하며 교육가족의 친목과 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앞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분노조절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진로를 방해했다며 앞차량을 앞질러 강제로 차를 세우게 한 뒤 욕설과 함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속리산 관음봉 인근 암벽 밑에서 스님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스님은 양산 통도사에 적을 두고 법주사에서 한 달째 수행을 하던 중 어제 오후 3시쯤 묘봉을 다녀오겠다고 출발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인을 실족사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왕경찰서는 지난 3월 22일 청주 사창동의 노래방 비상구에서 승강이를 벌이던 손님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노래방 업주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노래방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부상자들이 몸싸움을 벌일 때 사고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 방송은 지난 5월 23일과 24일 청주시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선배들이 후배 학생들에게 플랭크 자세를 유지시키고 강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때렸으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 측 일부는 강목과 쇠파이프라는 단어에 대해 쇠파이프는 배드민턴 라켓보다 조금 더 굵은 옷걸이였고 맞으면 정신을 차리게 돼서 운동을 잘하게 된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가해 학생이 후배 학생들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학폭위 조사 중 나온 발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운동부 1학년을 상대로 한 학교 폭력은 모든 선배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 선배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7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과 비슷하겠고 괴산과 충주, 음성 등 중북부 지역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CJ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